숱하게 오른 계단인데도 오르다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계단을 올라도 나오는 건 더 가파른 계단뿐. 배로는 수사나입니다. 제 막내딸이가 태어날 때부터 백혈병이 알았어요. 20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 아파요. 예쁘게 잘 키고 싶었는데 엄마 제 마음 무너지죠. 그래도 엄마니까 포기는 못해요. 힘들어도 버텨야죠. 제 딸 효빈이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딜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왜 울어? 아프지 마. 안 아플게. 지금 엄마는 아픈 효빈이를 위해 기약 없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내려앉아 제법 포근해진 부산. 여기가 효빈이가 태어나고부터 살아왔다는 내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잠시만요. 아침밥 차리느라 분주한 엄마 수산나 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엄만 새벽에 끓여뒀던 죽을 데워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래주나. 어물고 야노. 당기는 거 불안한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이곳. 딸 효빈이의 방입니다. 기나야. 저거 안 먹을래? 저거 먹지? 어? 싫어? 어? 머리 아파. 머리 많이 아파. 어떡하노? 조금 먹고 약 먹을 수 있어 혹시? 응? 나중에 먹고 싶어. 이따가 먹고 싶어. 아이고 찬호. 밥 안 먹었는데 얘가 머리 아프다네. 어떡해? 병 맞아. 자꾸 아프면 그러면은 응급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심 그저 진동 좀 모아보고. 뱃일을 하느라 한 달 만에 집에 온 아빠 홍문 씨는 죄인이 됐습니다. 효빈이가 아픈 것도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인데요. 만두시. 언제? 며칠째 옴싹달싹 못하고 누워만 있는 효빈이 때문에 없네. 오빠는 물론 온 가족이 긴장 상태입니다. 집안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요즘. 아기일 때 많이 아팠어요. 아기일 때 이제 그 곰병, 백혈병 걸렸거든요. 아기 때. 네네네. 3개월 아기 낳을 때 바로 3개월 있다가 도도 피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설사도 하고 서울 살 때는 이제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안 해서야 되는데 하면 애가 쓰고 가고 있다고. 저는 이제 한국말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 우리 애가 쓰고 가고 있다고 어떻게. 태어나고 3개월 뒤 백혈병을 진단받은 효빈이는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반복하며 어렵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죠. 효빈이 일났어. 배고파. 좀 먹자. 좀 먹어야 된다. 니 지금 먹으면 안 된다. 알지? 네가 아까 캐놓은 거 들었는데 소리가 그래서 좀 쨍겨서 지금 망은 따뜻하니까 나 이거 먹어봐. 안 먹어. 먹지 마. 니 좋아하는 것만 먹어봐. 이것도 안 먹어야 돼, 효빈아. 알지? 안 먹으면 안 돼. 그냥 안 먹어. 무시해. 올해 20살이 된 효빈이는 9개의 이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이가 나지 않은 건데요. 몸이 아픈 거. 그 스트레이 뭐 시티 치고 있잖아요. 그 이빨이 뿌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은 거죠.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자동으로 이제 빠지니까 다시 또 잔시 인원이 빨리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또 교정기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얘 살쪘어. 들어봐봐. 죽을 끓여준 성의를 봐서라도 남김없이 다 먹고 싶지만 로저 빠대. 자꾸만 잇몸을 찌르는 임시 치아와 교정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밥 먹을 때 이제 상대랑 마주 보면서 밥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급하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상대한테 그런 이빨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 왠지 보여주면 놀릴 것 같아가지고 더 빨리 먹고, 안 그래도 이빨 작고 얼마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냥 대충 씹고 넘기고 했어요. 이해되더라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이때 우울증이 생겼죠. 야, 그렇게 잠깐만. 아니나. 야, 예방이. 나지 않는 치아도 문제지만 최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효빈이를 괴롭히는 원인 불명 두통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너또비나 약 줄게 한대 봐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서둘러 진통제를 가져다 주는 것뿐. 이거 독한 것다 이야기야. 이거 먹으면 잠이 온다는 거. 목이 어지럽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 먹으라고 좀 센 걸로 달라서 주셨긴 한데, 근데 좀 먹어도 잠깐 통증은 없어지고 또다시 아파서 더 먹어야 돼. 자주 먹어야 되는 약. 아픈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하겠는데 동네 병원을 다 다녀봐도 두통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독한 진통제를 삼키는 것,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속 깊은 효빈이 애써 웃으며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 방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거실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결혼 24년 차 부부지만 자주 보지 못하니 둘만 있는 게 영 어색한데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배 타러가지고 만났다 이제. 아, 배 타러 가다가? 배로 어느 거 잡으러 가. 오징어. 오징어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았더니 잘못 잡았는 거야. 후회 안 해? 잘 잡았지. 딸만 9인 페루 딸부잣집의 5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1999년 고향인 페루에서 선박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에 매료돼 언니, 동생을 불러들여 9자매 중 6자매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죠. 먹어보세요. 아유. 딸지도 않고 그냥인데 맛있는 거 있네. 너무 맛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효빈이의 원인 모를 두통이 다시 또 심해집니다. 강한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혹여 부모님이 깰까 고통을 속으로 삼키던 그때 네 계속 아프는 거 같은데? 약 먹어도 안 좋아지나? 아파. 놀리지 마. 되게 아프다 그러면. 너무 이게 아파. 조금 참아. 어떡해. 그만 놀래라. 이때 아프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아프면은 어떻게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아니야, 조금 아프고 그때 가서 아직 괜찮아. 많이 뜨거운데 뭐 좀 부은 거 같던데 요쪽에 여기 아프지 그지? 여기 아파. 그러니까 여기 전체다. 잠깐만요. 수분. 엄마는 익숙한 듯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여기나 이거 진치 좀 해야 되겠다. 잠깐 손 빼보자. 손 빼보자. 차갑지? 차고. 그럼 어떡해. 조금만 하자. 한 1분 안 돼서 빼줄게. 효빈이가 아프고 나서 깊게 자본 적이 없다는 수산나 씨. 그런 엄마의 사정을 아는 효빈이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열이 좀 내리자 그제서야 번뜩 딸이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게 생각납니다. 아 이거 저기 젤리. 아 젤리예요? 파인애플 젤리. 음. 한 끼도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뭐 해 먹이려고 자꾸 안 몰라 해요 이거. 씹는 게 힘들어 밥을 먹질 못하니 엄마는 방법을 바꾼 건데요. 어떻게 해야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수산나 씨는 매일매일 그 고민뿐입니다. 그만 먹을래. 그래도 많이 먹어서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 두통의 원인도 모르는데 언제 다시 아플지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엄마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네, 많이 힘들죠. 혹시 옛날에 또 아플 것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 옛날에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또 다시 한다면 와요.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아픈 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아팠던 자리가 다시 아파도 그 고통은 늘 새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효빈이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미안해 엄마 혼자 먹을 수밖에. 먹어. 일주일 만에 외출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또다시 밀려오는 두통. 어디가 좀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쪽이 통증이 너무 심한데 처음 느끼는 통증이라서 약간 좀 당기는 느낌이 좀 많이 커요. 내 수리바 있잖아. 신발 안 입는 수리바. 오늘은 모녀가 함께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가볼 참입니다. 아침이라도 뭐 해야 돼? 먹었어 이미.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점심 저녁 때 먹어야 할 약까지 꼼꼼히 챙겨서 나서는데요. 모녀에게 병원은 집만큼 익숙한 곳. 효빈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드나들었던 병원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죠. 오늘 들른 곳은 교정과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 계획을 미루기도 했지만 이젠 일상생활이 어려워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효빈이는 전치는 하나도 안 맞물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한 쌍, 좌측에 한 쌍 해가지고 2개 대구심만 교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뭐 저작 기능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두통의 원인을 알고자 찍은 뇌 CT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통증이 있던 오른쪽 이마에 정체 모를 뼈가 발견된 겁니다. 왜냐면 나은 거 확인하려면 당장 두통이 심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님한테 말씀드리는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는데요. 이따가 또 수술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에 효빈이의 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기다릴게요.
많이 안 좋죠. 처음에는 이빨도 문이 생기고 또 마음 많이 안 좋고 지금 간창이 또 여기 비어도 잘 안 나고 있다고 또 아무래도 불안하고 걱정 좀 수술하면 효빈이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원비 걱정에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사실 수산나 씨도 3년 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 오래 서 있기도 힘든 상황.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뒀는데 당장 수술을 앞둔 딸의 병원비를 벌려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알바. 네, 알바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 소개받고 시작한 아르바이트. 손끝이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의 수산나 씨는 이곳에서도 욕심내는 아르바이트생이죠. 가끔씩 남편 좀 도와주려고. 배가 다니는데 그 이제 가끔씩도 겨울 되면 잘 안 되는 거 이번에 잘 안 나가서 그래서 내가 가끔씩 아르바이트 도와주고요. 네. 하루에 7시간씩 일해도 수중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진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 효빈이 이빨 많이 모아야 돼요. 이가 이빨 한 4천만 원 동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3천 쳐가야 되죠. 그래가 많이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은 힘들 건데 돈이 지금 안 모이면 애가 어떻게 나서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효빈이를 품에 안고 가졌던 그 각오처럼 수산나 씨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페루보다 한국에 또 일 많아가지고 아마 열심히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나고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저녁. 독한가 보다. 오늘 받은 일당으로 효빈이가 좋아하는 귤을 사왔습니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코. 배도 여기는 이거 먹어 이거. 강아지 주지 말고 이거 니 먹어. 땡겨. 이거 사실 조금 먹게 좋게 편안하게 이제 이 몸도 안 좋아하니까 이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먹게 좋게 부드럽게 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맛있게 먹어. 이가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지난날에 비하면 효빈이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죽밖에 없어. 만두다. 에이 아가 있을 때 몰라 뭐 연애한테 항해주나. 같은 밀가인데 무슨 맛이 같은 맛일 것 같아 네가 주는 거. 먹어봐야지. 응. 진짜 부드럽다 야. 응. 멋있다. 실 없어서 입안에 안 귀여워. 샤샤 녹아 그자. 근데 진짜 귀찮지? 오랜만에 활짝 웃는 효빈이를 보는데 엄마는 왜 그 모습이 슬프게만 보이는 걸까요? 엄마 너무 미안하고 자꾸 아프니까 내가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는 안 미안해. 엄마가 생길 줄도 몰랐잖아. 나도 모르니까. 어? 서로를 위로하는 모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울어? 아프지 마.
안 아플게. 울지마. 눈물 자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예쁜데 갑자기 자꾸 아프니까 옛날에는 것도 많이 했잖아. 많이 아팠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번에 수술 잘 될 거야 그런 생각만 듣고. 아프지 말자 살자. 엄마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지. 나도 아파도 아빠가 아파도 오빠가 아파도 엄마가 아프면 얘기해. 걱정 많이 있는 거 알아. 한바탕 울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수술을 앞둔 효빈이도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파서 제가 아픈 바람에 엄마 시간을 좀 못 만들게 한 것도 있고 지금도 제가 아프니까 엄마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걱정스이게 엄마 속을 끓은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아픈 자신보다 엄마를 더 걱정하는 딸 효빈이의 눈물은 언제쯤 마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외출하는 수산나 씨. 갈게요. 밤새 아파서 뒤척이다 아침에 잠든 딸이 깨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 마또 가려고. 오늘 저녁에 자매 이제 동생들 언니랑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뭐 해보려고 마또 가려 그래요. 네. 자신의 말만 믿고 페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정부치고 사는 언니 동생들이 고마워 자주 식사 대접을 한다는 수산나 씨. 이거 싱싱하다. 야, 뭐 사야 되노? 따뜻하다. 아, 들어가.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수산나 씨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재료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기를 수차례. 이거 조금 얌좀 된다. 조금만 먹자.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그렇지. 뭐 치킨도 먹을까? 아니요. 치킨 안 먹어. 1시간 넘게 장을 봤는데 산 건 얼마 없습니다. 손님들 치고 너무 장 보시는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살 안 찌려고. 처음에만 먹으려고 그래. 아, 네. 안 찔라고?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병원비며 생활비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한국에 와 지내면서 절약이 몸에 뱄죠. 6,000원만 하네. 자매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지금부터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초대한 자매들의 수산나 씨의 가족까지 합의 8명의 식사를 만들어야 하니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시금치와 바질이 들어간 페루식 초록 파스타. 왜냐면은 초록색 스파게티 한번 먹어봤어요. 혹시? 아니요, 안 먹어봤죠. 아, 이렇게 들어가는 우유도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니까. 페루가 그리울 때면 해먹었던 음식을 언니 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수산나 씨. 페루 상위에 빠지지 않는 또르띠아도 해볼 참입니다. 보통 어릴 때 우리 부모들 많이 해주시더라. 우리 엄마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맛이 만들으니까 너무 맛있고. 그래서 우리 계속 이렇게 토르티야 만들어요. 같이. 이거 할 때 시간 좀 걸려. 마음이 급하니 어쩌라던 건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보여줘요. 평소 엄마 모습 던지는 거. 밑에 지금 뭐란다. 아니 여기다 쾅 하면 되잖아. 옆에. 이거 이렇게 당기는 거 그래 평소대로. 이렇게 때려야 돼 원래. 반춘되는데 밑에 집에 뭐랄 거 없었다. 살짝 올려. 그래도 반죽 덕분에 그간 묵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올때 다 됐긴데 왔나갑다. 왔어요. 우리 잠깐 왔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안녕. 우리 막내도 왔네. 가까이 살면서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는 자매들. 왔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너무 안 먹어서 깜짝 놀라게. 오랜만에 집이 떠들썩합니다. 스파게티 하나 더 내야 돼. 원래 자매가 몇 명인데요? 9명이요. 9명? 한국에 6명, 배를 3명. 아. 낯선 땅에서 의지할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여섯 아빠 14명 놀서 있어요. 우리 엄마. 그녀의 질문에 남편은 묵묵부답. 내일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 싫다니 신상 없어요. 페루에 계신 엄마를 닮아 손맛 좋고 손끝 야무진 자매들이 똘똘 뭉쳐 수산나 씨를 돕습니다. 언니 괜찮지? 나 잘 나왔지? 엄청 잘했었어. 아까 내가 옷으로 많이 이렇게 주물리 하고도 때리도 하고 막 그래서. 언니 잘하던데 어떻게 끓여? 언니 그런 거 잘. 페루에 살 때 고사리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던 경력들이 있어서인지 다들 반죽 만지는 솜씨가 수준급인데요. 토르티아 피를 바싹하게 튀겨내는 사이 파스타가 완성되고 이렇게 페루 음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늘 자매들 앞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한 수산나 씨. 페루에서 자주 먹던 8째 안하도 엄마 고향 음식을 처음 맛보는 조카 딸도 맛있기는 마찬가지. 나도 놀래. 수산나도 뒤늦게 한술 뜨는데요. 얘는 이제 배를 타니까 바다 나가보면은 자주 집에 자주 온다고. 저 처형도 신랑이 배 나가보면 한 1년 한 8개월 9개월 타면 동생들랑 모여가. 언니 루스마리아 씨의 남편은 홍문 씨가 맺어준 인연. 어차피 남편 일 때문에 멀리 나갔으니까 이제서 조금 외로워서 다 같이 모이면서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자주 모이니까 이번은 배로 갈게요. 모일 때마다 배로 음식 먹고. 자매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이 녹록지만은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됐죠. 그런데 수산나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내내 누워있는 효빈이가 신경 쓰여서인데요. 비나 스파게티 먹을래? 머리 많이 아파. 약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었어 약. 이거 많이 부었는데. 큰일 났다. 괜찮겠나 어떻게 많이 힘들면은 중간 그 뭐고 우리 응급실 가도 된다는데 선생님 얘기해. 지금은 어떻게 엄청 너무 올라와서 많이 만지도 되나? 억설 아프지? 어떡해 자꾸 아프면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 병이 수술하게 되면 괜찮은 건가 그런 거 지금 불안해 사실 이제 엄마 돼 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거 제일 마음 아프고 많이 아파?
그런 거 같다. 아프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얘는 컨디션 안 좋아 지금 안에 있어. 빨리 나야 되는데. 맞아. 해야 된대. 힘내. 알았어, 고마워. 요즘 수산나 씨는 인사처럼 힘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힘내자. 힘내야죠. 수산나 씨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매들이 있기에 또 힘을 내봅니다. 다음 날 통증이 조금 잦아든 아침. 나 엄마 할머니 전식 다녀올게. 할머니 보러 가는데 효빈이 대패랑만 있으면은 엄마 같이 온다고 할 수 있는데 대패랑 있으면 말해주세요. 너무 아프지 말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해주는데. 아마 니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얘기 할게. 응. 바이바이. 그래서 엄마 뽀안 갈 테니까 효빈이 좀 잘 챙겨줘.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픈 딸을 두고 돌아서는 게 왜 이리도 힘든지. 챙겨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효빈이를 살뜰히 챙기는 오빠. 그 덕에 이렇게 외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부는 남편 홍문 씨가 나고 자란 고향 포항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시어머니 집에 가요. 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명절 때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갔다 오려고. 효빈이 그때 아마 수술 들어갈 것 같대. 그래서 어머니가 더 빼야 되니까. 부산에서 포항까지 차로 1시간 반. 수산나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낯선 땅에 정부치고 살게 해준 고마운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들 사가오나. 아 몸이 어머니 괜찮아졌어요?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절 보니까. 좋아졌다. 처음에 올 때 완전 힘이 하나도 없는데 와. 그래. 근데 처음 맞았네 지금 화장도 하고. 응. 와. 어머니가. 효빈이도 오고 싶은데 머리 아파가지고 안 된다. 오고 싶어도 아빠가 뭐하냐. 그냥 연산병치나 막 보내놨더라. 어머니가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그런 얘기 하라. 효빈이가 어머니한테. 한 배로. 네, 할머니 아프지 지금도 말고 새해 복 많이 건강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렇게. 내가 잘하면 오랜만에 어머니께 드리는 세배. 많이 받았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애들도 아주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말고. 이제 다 나았다. 아픈 거. 내 친구이랑 애기들 안 와서 좀 섭섭하시겠다. 응, 섭섭하지. 우리는 원래 또 애기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안 오니까 막참 울고 싶다. 아무래도 효빈이가 너무 그래. 날 버렸다가 병치 보낸다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애들 안 오니까 막 눈물 날라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효빈이는 할머니에게도 아픈 손가락이죠. 뭐라 효빈이 영상 직접 받아라고 전해볼게. 뭐라 그러고. 아, 효빈이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아픈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전화 보는데? 뭐 끊어보노? 아프나? 전화 안 받네. 오 신기해. 왜 전화 안 받아?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여기 자는가? 둘이서 안 봤노? 와 전화가 있노. 홍문 씨까지 나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어디 어디 가나? 응급실 가나? 전화 안 봤는데 뭐. 효빈이도 안 받네. 의사도 안 되나?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불안해지는 마음. 가야 되겠다. 그래, 이거 그래.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 일단 가라 마. 문영 가야 되겠다. 아저씨 이거 저기 따로 사는 온다. 데가 가라. 에이 탈. 너도 아이고 가자. 여기가. 맞다. 그래 같이. 영상 효빈아 영상 자고 있었어. 영상 골라라.
머리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저기 네가 전화 바꿔줄게. 영상 해놨어. 영상 안 돼. 안 되나 된대. 한입하고. 비나, 아이고 우리 허비, 아이고 우리 허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요. 응, 보고 싶은데 언제 올래? 머리 다 났고. 응, 그때 엄마랑 같이 그래, 갈게요. 그래. 다 나사가 그래 한번 보러 오라. 우리 협이 착하다. 어떤 머리 건쳐가 와라. 응? 응, 사랑해. 아이고 착해라. 너도 건쳐 와야 될긴데. 뽀뽀 준다고 지금. 아니? 뽀뽀 주네. 뽀뽀해준다고. 뽀뽀했다. 하면 뽀뽀했다. 빠빠이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이거 눈이 나다. 이따 봐. 건너게. 울지 말고. 아빠도. 자, 전화 되니까 조금 마음 누이네. 네, 조금. 근데 뭐? 좀 이따 가야 되겠다. 어머니 얼굴 좀 보면서. 점심 차릴까? 어머니 내가 하지. 어머니 뭐가. 그게 네가 해야 또. 수산나 씨는 한국에 시집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 간을 맞추는 거였답니다. 특히 경상도 토박이인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네요. 숟갈 하나 줘. 이것도 어머니 맛있다. 괜찮아요? 오. 괜찮다. 너무 맛있다. 한국 생활 24년, 이젠 눈 감고도 척척입니다. 시어머니 같이 그런 마음? 네. 잘 지내고 싸우지 않고 뭐 항상 위로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번에 많이 아팠다고 깜짝 놀래가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고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어머니도 또 많이 회복됐고 마음 많이 미네요. 앞으로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언니 조금만 들었어. 새해엔 뭐니 해도 떡국이죠. 집에서 재온 갈비까지 구워 상에 올리니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요. 어때요? 맛이 괜찮아? 어머니는 처음 결혼하겠다며 온 수산나 씨를 보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게 없었죠. 우리 며느리만 약한 사람 어디 있나? 없다. 너는 우리 외국 아가씨라도 우리 한국 아가씨보다 뭐 더 잘 알고 아는 게 많네. 부모 그것도 뭐 어리도 알고. 내가 머리가 없어. 다 안다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여느 모녀 사이보다 더합니다. 오죽하면 아들 홍문 씨보다 더 자식 같아 예쁘다고 할까요? 그날 밤 효빈인 끼니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합니다.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까? 효빈 씨, 많이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쥐어짜는 듯 아파오는 통증이 계속된 지도 벌써 일주일째. 효빈인 왜 끝없이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픔의 끝은 어디일까요? 먹고 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으로 버티고 있어요. 20살. 인생의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나이에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걱정돼서 왔어? 좀 답답하겠어요, 그때마다. 네. 마음이 좀 어때요? 그냥 속상해요.
지금 제가 아픈 것보다 엄마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커서도 아파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아프니까 어릴 때 아픔이 엄마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을 텐데 그 충격이 또 다시 찾아온 느낌이라서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프고 싶어 아픈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을까요? 계속되는 통증으로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해 더 기운 없는 효빈이 또다시 침대로 향합니다. 다음 날 의사의 호출에 가족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병원 생활하며 수술을 안 해본 것도 아니건만 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게다가 수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뭐 이리도 많은 건지. 좀 어때요? 이렇게 병원 오셨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수술할 때까지 아무래도 교전 기해야 되나 배야 되나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부를 때 되면 들어가야 되나. 잠잠했던 통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술해야 된다는데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그래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버틴 효빈이에게 왜 또다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걸까?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9개의 영구치가 나지 않은 효빈이. 수산나 씨는 이 사실을 효빈이가 초등학생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수산나 씨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어찌 견뎠을까? 왜 그걸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수산나 씨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기에 2개랑 해볼까요? 여기에 2개. 네네네. 저희가 사실 여기가 예전에 왔을 때는 거의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앞니 보시면 많이 모여져 있고 네네네. 아이 보시면 여기 폭도 원래 좁았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많이- 미턱을 옆으로 넓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물어볼까요? 그쵸. 딱 알맞는 정도로는 됐고요. 이 어금니도 최대한 앞으로 가져오면은 여기 임플란트 심는 거를 많이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원래는 뭐 6개, 7개, 8개 해야 될 거를 저희는 6개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상황.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이걸 재수술한다고 네. 힘내고 다 잘 될 거야. 밥을 먹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가 없는 게 들킬까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괴로웠던 효빈이. 수술만 잘 받으면 그 괴로움도 좀 거칠 수 있을까요? 예, 선생님 말해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될 불안한 거지. 피만 많이 보인다. 네, 이빨도 완벽하게도 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 시간 지나가면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나아지시나 봐요. 좀. 힘내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약속하자. 자꾸 아프잖아. 진료가 끝나고 모녀는 집이 아닌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엎어지면 닿을 거리에 있는 바다인데 이곳을 처음 거닐어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답답한 마음 푸는 데는 바다가 최고죠.
기분 좋아요. 바다 물도 깨끗하네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안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와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가 좋으니까 저도 좋아요. 만약에 안에 들어가면 빠진다면 사람들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아프니까 엄마랑 같이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다 나을 때쯤이면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싶긴 해요. 이제 수술 잘 되면은 다 나고 응. 아프지 말고 자주 바다도 놀러 오고 그러자 우리. 응? 진짜? 약속 수 있지? 아프지 마. 응. 아프지 마. 진짜 아프면 안 돼. 엄마도 아프지 마. 알았다. 둘이 약속하는 거야. 아프지 말자 그러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고 놓아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효빈이도 그리고 엄마 수산나 씨도 견디고 사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번에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또 희망 또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기고 또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이렇게 처음 방향으로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 늘 그랬듯 엄마 수산나 씨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넘어져도 씩씩한 엄마는 내일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엄마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내가 빨리 몸 나아서 엄마랑 빨리 페루 가고 싶어. 엄마가 페루 가서 나한테 스페인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